얼마 전에 리암 델랍의 첼시행 Here We Go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델랍 같은 경우엔 또 나이도 어리고 예전부터 이제 빅클럽들이랑 링크가 많이 났던 선수다 보니까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서 예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리암 델랍의 선택은 첼시였습니다. 이번 입스위치가 챔피언십으로 강등을 당했다 보니까 이걸 보고 있던 첼시가 델랍의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켰죠. 첼시는 입스위치의 챔피언십 강등 이후 델랍의 방출 조항을 발동시켰다. 이 금액이 3천만 파운드, 한화 약 550억 원입니다. 이 계약으로 또 이득을 본 구단이 있죠. 델랍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시티 출신이다 보니까 시티가 델랍의 세론 조항으로 30%를 받게 됐습니다. 델랍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다른 영상으로 몇 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2003년생 22살 오른발잡이고요. 전문가들로부터 전진성이 좋은 스트라이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진할 때의 장면들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좀 와일드하다는 느낌이 많아요. 그 결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24-25 시즌 37경기 12골 2도움을 기록했죠. 그것도 어디서? 입스위치에서. 근데 저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지난 시즌부터인가요? 그 델랍이란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다른 선수가 먼저 생각이 났거든요. 아마 제 세대 분들이면 공감하실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 선수가 먼저 생각이 났죠. 로리 델랍. 지금 나오는 리암 델랍이 옛날에 그 스토크 시티에서 활약했던 로리 델랍의 아들입니다. 이 로리 델랍이 누구냐? 인간 투석기죠.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옛날 스토크 경기를 볼 때 측면 터치라인에서 굉장히 긴 롱스로인, 매우 파워풀한 롱스로인을 방출하면서 크로스보다 더 정확한 롱볼을 배급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인간 투석기였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분명 스로인 상황인데 주변에 짧은 스로인을 받으려고 하는 스토크 선수들이 아무도 없죠. 전부 다 박스 안으로 가 있습니다. 당시 로리 델랍이 보여줬던 롱스로인은 그냥 손으로 하는 크로스였어요. 당시 델랍의 이런 롱스로인은 스토크의 주요 공격 루트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파이널 서드에서 터치라인 아웃돼서 스로인을 받았을 때 오히려 스토크는 좋았던, 발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크로스를 내보낼 수 있겠구나, 오히려 좋다, 이런 느낌을 줬던 선수였죠. 그래서 진짜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은 어디였지? 헐시티였나? 상대팀이 어디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로리 델랍의 롱스로인이 너무 무서우니까 상대 키퍼가 스토크한테 스로인을 주느니 그냥 코너킥을 내주는, 그러니까 터치라인 아웃이 아니라 골라인 아웃을 시키는 이런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왜냐? 스토크의 코너킥보다 스로인이 더 무서우니까. 그만큼 이 델랍이라는 선수는 당시에 축구를 보던 사람들한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던 선수였죠. 그래서 그 로리 델랍의 아들이 리암 델랍인데 이 아들 델랍이 이미 시즌 초반부터 리버풀, 첼시, 맨유, 아스날 여러 빅클럽들과 링크가 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9번 스트라이커 매물이 많이 없잖아요. 특히나 이제 빅클럽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은 더더욱 없었고요. 그 상황에서 나이도 어리고 입스위치에서 재능도 보여주고 있고 득점력도 준수한 그런 매물이었다 보니까 빅클럽들이 군침을 흘릴만 하죠. 그런 상황에서 델랍의 최종 선택은 첼시였습니다. 그럼 델랍은 왜 첼시를 선택했느냐?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하나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첼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함께 있었던 엔조 마레스카 때문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납득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시티 링크. 델랍도 시티에서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첼시에 시티 출신 선수들이 꽤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델랍이 좀 친근함을 느낀 것 같다, 선택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빅클럽들 그리고 첼시까지 이들이 델랍을 영입하려고 했던, 링크가 났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분석하냐면 리암 델랍은 입스위치의 제한적인 팀플레이 상황에서도 혼자서 득점을 만들 줄 알았던 스트라이커였다. 즉 득점에 있어서 필사적인 선수였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리암 델랍은 혼자서 득점해야만 했던 스트라이커였다. 입스위치의 공격 상황에서 동료들의 준수한 서포트, 그런 게 없는 상황, 즉 팀 동료들의 제한된 도움 속에서 스스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지금 이 사진처럼 주변에 동료가 아무도 없는, 혼자서 상대 수비진을 돌파하고 어떻게든 유효슈팅을 꽂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임무를 델랍이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플레이들을 종합해서 나온 평가가 이거죠. 델랍은 독립적인 공격수다. 주변 동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트라이커 본연의 목표, 득점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독립적인 스트라이커다.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 이거에 대해선 제가 예전에 실시간으로 델랍의 플레이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예시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장면을 보시죠. 입스위치와 브라이튼의 리그 4라운드인데 브라이튼이 높은 곳에서 공격 전개를 하다가 박스에서 튕겨나온 볼이 리암 델랍에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델랍이 보여준 플레이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역습 상황이라고 해도 근처에 있는 다른 동료에게 볼을 넘긴 뒤에 본인은 가벼운 몸으로 앞쪽으로 뛰어간 스트라이커들이 많죠. 하지만 델랍 같은 경우엔 동료에게 의존하지 않고 본인 혼자 이 볼을 끌고 브라이튼 진영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전진은 브라이튼 수비 입장에서도 의외였던 것 같아요. 브라이튼은 델랍의 이 순간 전진을 막아내지 못했고 결국 그에게 박스 안까지 허용하고 맙니다.
결국 델랍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혼자서 브라이튼의 박스까지 올라가 슈팅까지 기록하고 내려왔죠. 비록 이 슈팅이 골대를 맞아서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때 델랍이 볼을 끌고 이동한 거리가 무려 72.5m였습니다. 다른 동료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데 필사적인 스트라이커, 독립적인 스트라이커. 전문가들이 왜 이런 평가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델랍의 독립성은 이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스위치가 후방 지역에서 볼을 탈취하고 전방으로 빠른 전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볼이 왼쪽 측면, 상대 라인 뒷공간을 부수고 들어가는 델랍에게까지 전달. 여기 높은 라인에서 볼을 받은 델랍의 앞엔 넓은 공간이 열려 있어요. 델랍이 딱 좋아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볼을 받은 델랍은 그대로 먼 거리를 질주해 이번에도 상대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 장면에서 이 선수의 개인 성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선호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선택지가 나오는데 보시면 지금 델랍의 근처 공간을 상대 수비 2명이 둘러싸고 있고 전체적인 수비 밸런스도 해당 공간을 향해 치우쳐 있습니다. 이러면 공격하는 입장에선 특히 볼을 잡고 있는 선수 입장에선 공격하기에 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델랍은 주변 동료에게 패스를 넘기거나 반대쪽으로 빼는 선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개인 기량으로 자신을 둘러싼 수비진을 돌파하는 걸 선택해요. 그 결과 상대 수비를 제치고 혼자서 상대의 골문을 꿰뚫었죠. 주변에 있는 동료를 활용하지 않고 혼자서 말입니다. 이 골이 터지기까지 델랍이 하프라인 인근에서 볼을 잡고 이동한 거리가 33.2m. 아까 브라이튼 장면의 72.5m에 못 미치지만 이번 역시도 결코 짧은 거리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까는 골대를 맞춰서 득점에 실패했던 것에 반해 이번엔 제대로 득점으로까지 연결시켰죠.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할까? 델랍의 이런 독립성이 강한 플레이 스타일을 보고 있으면 과거 우리가 많이 봤던 예전 공격수들의 향수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몇몇 있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동료들을 활용하는 링크 플레이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현대 축구에서 많이 주목받는 스트라이커의 덕목 중 하나, 상대를 끌어내는 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건 델랍이 있던 팀이 입스위치였다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들, 동료의 도움을 받기에 적절한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선수 본인의 나이가 지금 어리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플레이 스타일은 이렇지만 아무래도 더 좋은 선수단이 있는 첼시에서 축구를 하면 또 입스위치 때랑은 다른 모습, 또 추가되는 재능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까의 장면처럼 혼자 볼을 몰고 골문을 직접 노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입스위치 경기 때도 보면 기본적으로 상대 수비들이 델랍을 많이 신경 쓰고 델랍이 있는 공간으로 모여드는 장면이 많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델랍이 있는 첼시를 상대하는 팀들은 델랍이 있는 공간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마레스카가 활용한다고 한다면 좀 더 아래에서 올라오는 다른 동료들, 예를 들어 엔소가 됐든 카이세도가 됐든 아니면 이미 올라와 있는 파머 같은 미드필더들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안으로 좁히는 윙들에게는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죠. 게다가 첼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첼시 경기를 보면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첼시가 뒤에서 그걸 탈취해서 앞쪽으로 때려놓고 치명적인 역습 시퀀스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꽤 나오는데 델랍 같은 경우엔 넓은 공간에서 혼자서 이거를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역습이나 빠른 전개 상황에서도 첼시가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2세 젊은 스트라이커 리암 델랍이 앞으로 마레스카의 첼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